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론 이해하기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진화론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 관련 서적과 논문도 읽고 정리를 합니다. 이런 저의 모습에 지인 중에 한 명은 너는 전공도 아닌데 진화론에 왜 관심을 갖냐라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진화론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단순히 그냥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 인간과 우리의 행성을 공유하는 다른 무수히 많은 유기체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이 영상 시리즈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진화론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들에 대해 몇몇 생물학자들은 2006년에 유럽 32개국, 미국과 일본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80% 이상의 성인이 진화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이 78%로 그 뒤를 이었고 미국은 40%의 성인만이 진화론을 받아들였고 39%는 진화론을 거부해서 조사 대상 국가 중에 뒤에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25%의 성인만이 진화론을 받아들인 터키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도 진화론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진화론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의심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학교 이사진, 국회의원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역사에 대해 경쟁하는 두 가지 이론 혹은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특별한 창조 이론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각 종은 불변하며 개체들 간의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모든 종은 개별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계통학적으로도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특별한 창조 이론의 전통적인 버전에서는 지구와 그 생명체가 6천년 전에 창조되었습니다. 종의 생물학적 정의를 내린 최초의 과학자인 존 레이가 표현했듯이 한 종은 다른 종의 씨앗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찰스 다윈이 1820년대 대학생으로서 생물학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특별한 창조 이론은 여전히 종의 기원에 대한 주요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이론의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물학적인 변화의 개념은 1700년대 후반과 1800년대 초반에 조르주 루이 르클레르, 에라스무스 다윈,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를 포함한 여러 저자들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다윈이 직접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무렵인 1830년대에는 특수 창조 이론에 대한 불만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물학과 지질학에 대한 연구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었고 연구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은 특수 창조의 주장과 충돌했습니다. 따라서 진화의 개념은 수십 년 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종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변형된 혈통의 산물이라는 것이 과학계의 사실임을 확신시킨 것은 1859년에 처음 출판된 다윈의 가장 유명한 책 종의 기원이었습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출간하기 이전에 20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과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물학 분야의 상세한 증거들을 압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그의 능숙한 발표는 설득력이 있었고 진화에 대한 사실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데 1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변형된다는 이론, 즉 진화론은 특수 창조 이론에서 누락된 5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첫째, 종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의 개체군에서 우리의 평균 크기는 한 세대 만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진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계통이 분화되고 갈라지면서 종의 수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새의 한 조상은 두 개의 뚜렷한 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를 종분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오랜 시간 동안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는 이전의 형태로부터 파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발 동물은 물고기의 혈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종류의 극적인 변화는 대진화라고 합니다. 넷째, 하나의 종은 독립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들은 계통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구와 생명체는 6,000년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후반부와 이후 영상에서 생명의 이야기에 대한 다윈의 관점에서 이 5가지 요소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다윈이 제시한 증거와 이후 축적된 증거는 생명체를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들에게 다윈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시켰습니다. 다윈은 그가 본 패턴을 변이를 동반한 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 그것은 진화론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은 유기체가 세대를 거쳐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기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선택으로도 알려진 선택적 번식입니다. 각 세대마다 실험자는 개체군을 조사하여 가장 바람직한 특성을 가진 개체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상당한 거리를 자발적으로 운동용 바퀴를 통해 달리는 지휘의 품종들을 번식시켰습니다. 많은 수의 실험용 지로부터 연구자들은 각각 10쌍으로 구성된 4개의 상위 주자 라인과 4개의 통제 라인을 설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2마리에게 새끼를 낳게 하고 자손에게 운동용 바퀴를 제공하여 각 지가 하루에 달린 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상위 주자 라인의 경우 연구자들은 각 가족에서 가장 먼 거리를 달린 수컷과 암컷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세대를 생산하기 위해 형제끼리 짝짓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무작위로 짝을 지었습니다. 통제 라인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각 가족의 수컷과 암컷을 무작위로 선택하였습니다. 24세대의 선택적 번식 후 선택된 라인대 대조군 라인에 있는 쥐들은 자발적 운동 성향이 명백히 달랐습니다. 상위 주자 계통의 암컷 쥐는 통제군 계통의 암컷 쥐보다 매일 2.78배 더 이동했습니다. 물론 상위 주자들이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달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고 더 빨리 달릴 수도 있습니다. 측정 결과 그들은 대부분 더 빨리 달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실험의 쥐들은 유전자형, 생리학과 형태학의 측면에서 통제군들의 쥐들과는 달랐습니다. 인위적인 선택을 이용하여 유기체의 계통을 조각할 수 있는 정도는 대부분의 가축화된 동식물이 뚜렷한 순수 범식 품종이 풍부하다는 사실로 극적으로 설명됩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눈에 띄는 변이는 보통 품종에서 유래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종의 개들은 늑대의 후손입니다. 개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들이 하나의 종에 속합니다. 그들의 늑대 조상과 비교하여 개들은 크기, 형태, 색상과 행동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다른 품종의 개들을 함께 기를 때 품종 특성이 유전적 다양성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다윈이 종 문제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을 때 비교해부학자들은 흔적 구조라고 불리는 많은 흥미로운 특징들을 묘사했습니다. 흔적 구조는 가까운 종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체 부위의 쓸모없거나 초보적인 버전입니다. 다윈은 흔적 구조가 특수 창조 이론하에서는 설명이 어렵지만 진화론에서는 쉽게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에게도 흔적이 남아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작은 꼬리뼈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추위를 느끼거나 무서움을 느낄 때 몸의 털이 곤두서도록 수축하는 모낭에 부착된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침팬지처럼 털이 많다면 이 근육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털의 윗부분을 늘리거나 적들에게 더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털이 없기 때문에 소름이 돋을 뿐입니다. 우리의 소름은 우리가 우리보다 털이 많았던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퇴화된 꼬리뼈는 꼬리가 있는 조상의 후손임을 암시합니다. 정리하면 종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고 종의 특성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진화는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많은 유기체의 본질의 변화를 설명하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에서 중요합니다. 이 유기체들에는 가축화된 동물과 식물, 우리가 먹는 야생 동식물, 질병을 야기하는 미생물, 기생충, 해충, 그리고 우리의 내장에서 음식의 소화를 돕는 박테리아와 같은 공생 유기체를 포함합니다. 또한 다른 유기체와의 상호작용은 때때로 우리 자신의 개체군을 진화시켜 서로 다른 장소에 살고 다양한 생활 방식을 가진 개인들 사이에 유전적 차이를 야기합니다. 오늘은 진화론 탄생 이전의 창조 이론과 진화론의 탄생, 그리고 창조 이론에서 누락된 5가지의 내용을 진화론이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 5가지 중 소진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